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터키 쿠르드 평화 프로세스와 지역적 영향입니다. 그럼 보시죠. 터키에서 50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에르도안과 압둘란 웨잘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상당히 중요하며, 혹시라도 성공한다면 중동 지역 전체의 역학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터키 정치권, 특히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무장 해제하고 터키와 남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경우, 바꿔서 말하면 업적을 이룰 경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의 입지는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에르도안과 친구들은 승리할 위치에 있지만, 이라크, 시리아, 아랍 국가들, 서방 모두는 지속 가능한 평화적 해결에 관심 있다는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터키에는 전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쿠르드인 중 절반 이상과 아랍인을 포함해 비터키 커뮤니티에 속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터키인만을 위한 국가처럼 운영되고 다른 사람들의 국가와의 통합이 제한적이면서 터키의 불만과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평화 프로세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전 평화 프로세스가 2015년에 붕괴된 후 터키, 즉 에르도안은 쿠르드 지도자들과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군사적 우월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PKK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과 터키는 자신의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웨잘란 카드, 즉 투옥된 PKK 지도자 압둘라 웨잘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5년 2월 말 웨잘란의 메시지가 전달된 후 수년간의 갈등으로 지친 PKK 구성원들은 터키 당국과 협력하고 합법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 즉 친쿠르드 녹색 좌파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을 통해 터키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터키는 웨잘란과 PKK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고 인구 통계상 터키 쿠르드족이 다수인 도시들에서의 권위적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주변 국가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라크와 이라크 쿠르드족의 경우 PKK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닥칠 것이고, 반대로 성공할 경우 평화를 통해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관련해서 터키군과 PKK 모두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이라크 북부를 갈등지역 또는 분쟁지역으로 만들었으며, 터키의 경우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라크를 여러 차례 침공해 바그다드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뿐만 아니라 터키 역시 이라크 북부 에너지 개발과 무역 및 인프라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역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자간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쿠르드족 역시 터키와 PKK 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쿠르드족 전체에게 더 안정적인 지역을 제공하고 이라크와 터키 간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리아 쿠르드족과 흔히 로자바라고 불리는 시리아 북동부 시리아 자치행정부는 터키 내 갈등에 있어서 이라크 쿠르드보다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웨잘란은 시리아에 있는 PKK 전투원들에게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리아 쿠르드족 리더들은 외국의 영향이나 터키의 침략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다마스커스와 미래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터키는 자신의 시리아 내 프락시들을 자제시키고
로자바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고요. 참고로 오랫동안 고립 및 방치로 고통받았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과 다른 공동체들 또는 소수 민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ISIS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으며 그런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시리아 쿠르드와 시리아 북동부에 사는 커뮤니티들은 그들의 인권과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필요한 완전한 시리아 시민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쿠르드와 시리아 북동부 공동체들, 즉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이 아랍 국가로 단순 재통합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리아 쿠르드는 앙카라와 다마스커스 모두 연방제도나 로자바에만 국한된 추가 자치권에 동의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리아 내 모든 지역에서 수용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칭적으로 분산된 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 또는 과도정부가 2025년 3월 현재까지는 시리아 쿠르드족을 온건한 태도로 대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 또는 과도정부는 과거 아사드 정권과 같은 고도로 중앙 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통치 모델을 그저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하는 또는 재활용하는 것으로는 시리아를 재통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시리아의 경우 모든 지방에 걸쳐 지역 행정 자치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에 동의하는 것이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 또는 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적 화해를 촉진하며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권리가 어떻게 법전화 될지에 대해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 또는 과도 정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이란이 시리아를 지배하는데 격렬히 반대했지만 시리아가 터키의 위성국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아랍 국가들은 쿠르드족의 대의에 대체적으로 동조해 왔지만 중동 지역에서 터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 국가들에게는 터키 쿠르드 평화 프로세스에 자신들도 참여해 터키가 남부 이웃 국가, 특히 시리아와의 관계를 안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된 시리아에서의 쿠르드족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옹호함으로써 아랍 국가들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 쿠르드족 간의 건설적인 참여와 공동의 미래에 대한 협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리아의 주권 회복을 가속화하고 지역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르드족과의 포괄적인 평화 프로세스는 서방에서 터키의 입지를 개선할 것인데요. 유럽과 미국 모두 안정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수년에 걸쳐 터키와 터키 주변 국가에 상당한 규모의 정치적, 재정적, 군사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터키와 쿠르드족 간 지속적인 평화는 중동 지역 내 행위자, 액터 네트워크 간의 복잡한 안보 역학을 완화하고 국경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이주 및 난민 문제, 무역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서방이 보고 싶어하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평화의 대가로 서방은 지역 이해 관계자 간의 더 깊고 체계적인 대화를 촉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미군 주둔을 종식시킬 수 있는 터키 쿠르드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해보면 터키 쿠르드 평화 프로세스는 터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터키는 그런 기회를 사용해 터키 안팎에서 쿠르드족과 관련한 더 광범위하고 더 뿌리 깊은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르드족 역시 이번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족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광범위한 지역적 평화와 번영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및 국제적 행위자, 액터들을 참여시키는데 열린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터키 쿠르드 평화 프로세스와 지역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